자, 우리 앞에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관청이 지시를 하고 사업하는 장소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할 내용들은 이 정비사업은 우리 앞에서 3개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시행 방식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정비사업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도 있었고, 재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7년 시험까지는 정비 사업이 6개였는데, 이 통합이 되고 3개로 이제 줄었어요. 이제 3가지로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2018년 시험에서는.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여기 보시면 조합이 시행자예요. 조합. 이렇게. 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그러면 돼요.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아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제 조합이란 단체를 구성합니다. 법인 형태로. 이렇게 보면 조합이 사업을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이 조합원들이 과반수 동의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다. 이 공동시행자도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건데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동시행자가 뭐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신탁업자나 감정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재개발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도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하거나 재건축 조합원이 과반 동의해주면 자, 이런 공동시행자들을 또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공동시행자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이런 신탁업자나 감정원이 재건축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반면에 아까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우리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여기 보세요. 시장운수 같은 행정관청, 시군구청장님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장운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분 안 보셔도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시장운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운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 저소득층들은 도와주고 또 살펴주기 때문에 관청이나 공기업이 사업을 해주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해주는 거다. 이것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업 방식도 자, 아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우리 첫 강의에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을 해서 분양을 확정하고 철거해서 공사해서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여기 조합이 있으면 이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할 때는 환지가 하나 더 있어요. 환지. 자,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할 때는 아까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땅만 가진 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재건축은 그게 안 되죠.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근데 재개발 사업할 때는 땅만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자,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 보충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할 때는 땅을 가진 사람한테 땅으로 주는 방식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또는 환지가 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환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아파트 소유자만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거환경 사업도 뭐 스스로 고치는 방식,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 사업은 참고로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환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재개발에 공통적으로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인데 재개발 사업할 때는 땅으로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자에서는 자, 관청, 행정관청이나 공기업이 사업을 해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이건 보지 마시고요. 안 보셔도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시장문수나 주택공사 등 말고 조합이 사업하는 게 2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잘 보셨다가 나중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첫 강의 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그 시행자 명단이 바로 추진위원회 조합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바로 추진위원회 조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이제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다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일단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 조합이 뭡니까?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준비단체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준비단체. 우리 법에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돼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자,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5명 이상의 위원.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강의 도시개발법에서는 7인 이상이 모여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만드는 거로 갔는데 정익법에서는 7인이 아니라 5인 이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인하고 5인 헷갈리지 않게끔 우리 앞에 강의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맞바로 그냥 조합으로 가는데 자, 7명 이상이 도시개발 조합 만드는 거로 가는 거죠. 7명 이상 토지 소유자가. 근데 정비법으로 오면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5인 이상의 위원을 뽑고 운영규정이란 4개를 만듭니다. 자, 정관 아닙니다. 운영규정입니다. 일단 조합 만들 때 정관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을 뽑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자, 토지동 소유자의 과반. 자, 우리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에서 자,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반 그러면 만약에 1000명의 토지동 소유자면 501명이 되셔야 됩니다. 501명이 돼야지만 과반이 통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명 이상 자, 운영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시장군수한테 승인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조합 설립이네요. 자, 우리 조합은 어떻게 설립됩니까? 자, 우리 조합은 자,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차이를 또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결론 재건축 조합이 조합 만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건축 조합이 조합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건축은요, 보세요. 재개발 조합 만들 때는 이 전체 토지동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인데 이 면적은 일단 안 보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재개발을 하는데 아파트가 뭐 1동, 2동, 3동부터 시작해서 10동까지가 있어요. 자, 1동에 각 동마다 100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전체가 1000세대겠네요. 그럼 그게 재개발 형태로 들어가면 재개발은 1동에서 0%, 2동도 0%, 이래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이니까 자, 만약에 뭐 3동부터 10동까지가 모두 동의해줬다. 그러면 800세대의 소유자들이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전체 1000세대 중에서 1동, 2동 0% 나오더라도 자, 나머지 10동부터 3동까지가 못 동의해 주면 800세대가 나오면 전체 여기 4분의 3 이상을 맞춘 거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이 구분 소유자하고 이 소유자하고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을 할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 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자, 전체 면적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는 각 동별로 과반수를 받아가면서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을 추가적으로 또 받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재건축을 할 때는 각 동은 없고 전체 4분의 3. 재건축은 전체 4분의 3 동의를 받으면서 각 동별로도 과반수를 모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례로 자, 1동에 100세대, 2동 100세대, 3동 100세대, 그 다음에 10동까지 있는데 모두 100세대다. 전체가 1000세대다 그러면 1동에서 만약에 0%가 나오면 다른 동이 모두 동의해주더라도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안 됩니다. 재건축은 한 동마다 과반수 동의를 모두 맞춰가면서 전체 75%인 4분의 3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보다 재건축 동의 요건이 더 어렵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이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모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으로 가는데 재개발은 전체 토지동 소유자의 4분의 3. 근데 재개발은 재건축은 각 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이니까 그 두 개를 모두 맞춰야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이렇게 해서 이런 동의 요건을 받아가지고 정관 같은 것들을 아까 우리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인데 조합의 내규는 정관입니다. 정관 만들어서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조합도 나중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써있지 않지만 등기까지 해야지만 이 조합은 성립되는 거는 아까 뭐 도시개발하고 공통된 사항이니까 등기까지 해야지만 조합이 성립된다. 중요한 거는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이 되는 동의 요건을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조합원. 조합원은요. 자,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그냥 토지동 소유자인데 재건축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동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이렇게 돼 있다고. 동의한 사람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여기 재개발에 여기 동의 4분의 3,
재건축은 각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인데 거기에 동의한 사람만 토지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합원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재건축은 좀 전에 여기 토지동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사람, 아까 각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있었죠. 거기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은 조합원지를 주고 재개발은 그와 다르게 그냥 조합 설립 직후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지를 준다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동의한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재개발을 할 때는 그냥 정비구역 안에 토지동 소유자면 모두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되고 나서 아까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을 구별하는 게 재개발은 없어요.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아까 각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여기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지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반대하는 사람, 조합원이 안 되겠죠. 우리 재건축을 할 때는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반대한 토지동 소유자,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 청구.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우리 뒤로 넘어가 보시면 되는데, 자,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거 항목에 여기 2번을 좀 얹어 볼까요? 사업시행계획 2번 항목이 뭐냐면,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반대한 사람에 대한 처리가 수용하고 매도 청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반대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아까 우리 조합 설립되고 나서 재개발은 자, 그냥 토지동 소유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모든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일단 들어오는 건데, 재건축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직후에 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된다. 그러면 반대한 사람, 이거 보세요. 자, 매도 청구라는 게 재건축할 때 이제 반대한 사람의 재산을 이제 회수하는 방법인데, 환수하는 방법인데, 자, 사업 시행자 재건축 조합이겠죠. 재건축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아까 조합 설립 직후에 조합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을 중요해 가지고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로. 그래서 아까 재건축할 때는 다시 우리 앞에서 우리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재건축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직후에 토지동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된다. 그러면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못 받고 바로 매도 청구라는 걸 받아서 조합에게 넘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를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재개발할 때는 일단 조합 설립 직후에 토지동 소유자로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모두 조합원 지위를 주는 거예요. 일단 주는 거예요. 재개발할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재개발도 보세요. 재개발도 그 사람이 계속 반대하면 여기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 이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사업을 계속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 사업 순서가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왔어요. 사업 시행 인가, 여기 설계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수용을 하셔야 돼요. 매도 청구보다 좀 늦게, 한 단계 늦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수용은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 반대자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자, 우리 재건축은 매도 청구라는 거예요. 매도 청구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가격도 일반 시가를 줘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은 감정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좀 전에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은 그냥 토지동 소유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조합 설립 직후 모두 조합원지를 주는 거예요. 재건축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바로 직후에.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칸에 가셔서 매도 청구로 들어갑니다. 자, 매도 청구부터 먼저 볼까요?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러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시가로 이렇게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청구는 강제력은 없는 겁니다. 매도 청구를 받은 그 반대자가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나중에 소송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그 시가로 그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매도 청구는 강제력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 언제? 자, 조합 설립 직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 후에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자, 요거 좀 전에 그 위에 있는 요 사업 시행 계획 있죠?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후에. 자, 사업 시행 계획의 자, 인가 후에 바로 우리가
매도 청구라는 게 수용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 청구는 조합 설립 직후에, 매도 청구는 조합 설립 직후에 바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은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재산을 이제 환수할 수 있는 거죠. 재건축은 매도 청구, 재개발은 수용. 시점이 약간 다릅니다. 재개발이 더 빨리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직후에,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파란색 사업 시행 계획은 한마디로 공사 계획. 자, 이 안에 설계도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겠죠. 자,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 운수 등한테 제출해가지고 인가를 받고,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도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수동의, 자, 사업 시행 계획에는 설계도나 자금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까지 보셨고요. 이제 공사 마지막 단계인 공사 단계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